네, 안녕하세요. 알찬 지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찬입니다. 네, 오늘은 앞선 영상에 이어서 빈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빈 체제를 주도했던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 후작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이 오스트리아의 경직적인 국내 체제와 갈수록 강해지는 이 민족주의적인 흐름, 이 양립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다민족 국가로 구성된 국가였고, 그래서 이 민족주의적 흐름이 점점 강해질수록 각 민족의 독립 요구 혹은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내에 있는 슬라브 민족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야심, 그리고 오스트리아 내 독일 어권 지역에 대한 프로이센의 야심, 이런 것들을 점점 제어하기 어려워졌는데요. 그래도 메테르니는 본인의 임기 동안 이러한 문제를 교묘하게 잘 처리하는데 굉장히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메테르니의 외교술은 항상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면서도 예를 들어 러시아의 발칸 반도와 그리고 오스트리아 제국 내 슬라브 민족에 대한 야심을 영국을 내세워서 교묘하게 뒤에서 처리하는, 절대로 전면에 나서진 않고 뒤에서 약간 배후에서 영국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또 차르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어떤 상황을 무마시키는 방식의 외교술을 구사했습니다. 발칸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지정학적으로 가장 관리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러시아가 터키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내 슬라브 민족에 대한 어떤 야심 혹은 욕심 같은 것들을 제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메테르니는 이러한 야심을 어떤 보수주의적 가치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에 대한 도덕적 제약을 걸어놓으면서 러시아 야심을 억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점점 더 제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러시아의 야심을 영국을 끌어들여서 제어했는데요. 영국은 물론 이러한 이념주의고 도덕적인 국제정치 관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국가지만, 러시아가 터키 해협, 즉 다다넬제 해협으로 진출하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영국의 국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848년 이제 메테르니가 혁명으로 인해 실각을 하고 나서 오스트리아의 후계자들, 그러니까 메테르니의 후계자들은 오스트리아의 현실적인 지정학적 이익을 당시 빈 체제로 인해 그 다른 강대국들과 오스트리아가 공유했던 보수의적 가치보다 더 우선했습니다. 이렇게 오스트리아가 현실적인 국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면서 오스트리아를 보호하던 그런 보수의적 가치가 흐릿해지고 프로이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모두 점점 더 노골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내에 있는 독일어권 지역 혹은 독일인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서 독일 지역 내에서 오스트리아 우위에 도전했고, 실제로 점점 더 독일 내에서의 어떤 위상의 균형추가 점점 더 프로이센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또 러시아도 점점 자신들의 속내를 숨기지 않고 발칸반도와 터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오스만 제국 내에 있는 슬라브 민족에 더 욕심을 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영국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러시아의 야심이 영국의 국익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영국은 상대적으로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었고 서로 협력해서 러시아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빈 체제가 와해되면서 오스트리아의 국력이 약해지고, 또 거기다가 이 발칸반도에서 영국과 오스트리아 입장차가 약간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주로 러시아의 위협은 이제 오스트리아 내에 있는 슬라브 민족에 대한 러시아의 구상을 위협이라고 생각했고, 반면에 영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다다넬제 해협으로 진출하는 것을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영국은 점점 오스트리아를 러시아에 대항하기 좋은 동맹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오스트리아가 약해지는 것을 수수방관하게 됩니다. 프로이센이 점점 더 오스트리아보다 강해지고 오스트리아의 어떤 이익을 침범해도 영국은 이를 과거와 달리 오스트리아 편을 들어주지 않게 되고요. 또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내에 있는 슬라브 민족에 어떤 손을 뻗쳤을 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림 전쟁으로 인해 이 강대국들이 서로 공유하던 도덕적 가치가 완전히 와해되고 빈 체제가 와해되면서 세계 1차 대전으로 가는 동안 어떤 도덕적 가치 혹은 공유하는 어떤 아젠다, 이념 대신에 그 자리를 노골적인 권력 추구, 노골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현실 정치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빈 체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혹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